안녕하세요. 비구명리 단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재혼이 오히려 행복한 삶이 된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것이 딱 이 글하고 맞는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나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본부와 해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재혼을 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자고요. 여명사주가 관살 혼잡이 되었거나 일지나 시지가 관살이 되고 형충이 되었거나, 또는 관살의 방이나 국이 형성되고 관살 교집에 명암 무집이 되었거나 수시로 방국이 형성되는 명식은 결혼한다고 해도 이미 이별이 정해진 것과 같다. 즉 다시 말해서 평구한 사주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간목이나 을목일간에 어떠한 천간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 오행에 태가한 오행이 있었을 경우에, 즉 간목일간이었을 때에 금기 관살이 방을 이루었다면 신유술 금방을 이루게 된 것이고, 국을 이루었다면 사유축 삼합을 이룬 것을 방과 국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러한, 또는 방과 국을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주 8글자에서 4글자가 관살이 되었다면 이미 태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일지라도 동일하다. 비급이 과하다, 식상이 과하다, 또는 재성 과하다, 인수 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딱 하나 관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죄다 신약한 그러한 사주에서 관살이 경금이나 신금 딱 한 글자가 투관이 되어서 토다 매금이 되어버렸다면 이미 관살과 재성이 탁기다. 모든 부분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면은 그것은 탁기이기 때문에 이미 부부 해로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 탁기가 있을지라도 운에서 탁기를 제거한다거나, 또는 그 탁기에 힘이 되어준다거나, 만나는 인연에서 그 부족한 성분을 채워주는 오행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딱히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글들을 본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래요. 부부 이별 없이 타기가 있는 사주에 살아가는 경우도 많으나, 빠르고 늦고 차이뿐 운에서 해결을 안 해준다면 부부 이별할 수 있다. 혼전 동거를 하고 헤어졌거나, 자신이나 남편이 신체 이상 불구가 되었거나, 결혼 실패한 남자와 산다면 부부 애로할 수 있다. 대체로 관살이 탁하여 흉신이 되었다면 좋은 직장을 만나지 못하고 음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혹 일이 관성으로 청하다 할지라도 지지 관성으로 명합되어 있다면 푹은 작첩하는 남자가 되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남자의 재성과 여자의 관성은 일관의 타천관과 명암합을 이루면 흉하게 되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또한 일관과 합을 하고 있는 관성을 상관이 반극하여 합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생식기가 일관과 간합을 방해하는 격이니 상관을 제압하는 인수운이 와야만 부부 화합을 이루게 된다. 또는 이때 미혼이라면 결혼 운에도 해당하는데 만약 결혼한 부부가 상관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득자 이별이라 하고 자식 낳고 부부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때의 자식은 부부 헤어지게 할 목적을 가진 자식이 태어난다. 이때 태어난 자식의 사주를 보면은 남편과 상극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숙이 태양한 사주의 수기를 더 왕성하게 하는 무사주로 태어나거나 화기 왕성한 사주의 부사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어찌되었던 명식의 식상에서 관을 거부하면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결혼을 성립하기 어렵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식상이 관을 거부하는 명식이라면 다시 얘기를 해서 간목이나 을목일 간에 식상이 왕성해서 이 관사를 극하는 상태가 되면 결혼이 쉽지 않으나 인수운이 와가지고 즉 정화가 있는 상태 속에서 정임합을 하거나 병화가 있는 상태 속에 이 개수가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해서 힘을 못 쓰게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때 결혼하는 운이 된다. 또는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 사주에서 수기가 왕성하다면 반드시 태어나는 자식 사주는 화기가 왕성한 자식이 태어나게 된다. 또는 이 화기가 왕성한 사주라면 이때는 이 자식에서 수기가 왕성한 자식이 반드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요. 이것은 가족 간의 인연법이 그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나는 배송 인연에서 이 부분을 살피면은 이 화기가 내 사주에 왕성하다면 내가 만나는 생년띠가 용띠이거나 아니면 소띠라면은 부부 해로할 수 있다. 또는 내가 만나는 남자가 돼지띠이거나 쥐띠이거나 소띠였을 때에 이때는 부부 또한 해로하게 된다. 이처럼 내 사주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남자의 생년띠가 무슨 띠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한다 그래요. 어찌되었고 이 제살태화로 관사를 극하는 사주에서는 인수운이 오거나 식상을 제어하는 생년띠를 가진 남자가 인연이 된다. 또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명사주를 설명을 들었지만 남명사주에서도 식상이 과다했다면 식상을 설기하는 용띠나 또는 소띠가 인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명의 식상이 현침살이거나 무과살 천관으로 유력한 경우 살아줄 남편 찾기가 어렵다. 또한 결혼 상대로 꺼리는 것은 쌍원합이다. 이 쌍원합이란 가령 기토일간 여명이 월시간의 간목을 만난 경우에 쌍원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기토일간의 양옆에 월간과 시간이 두 개의 간목으로 형성이 된 것을 쌍원합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 무토일간 남명이 월 시간에 두 개의 기수를 만난 것을 쌍오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결혼 생활에 틀림없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또한 이 일지가 좌우묘유일 경우에 이 두 개의 천간이 혼잡으로 투출된 경우, 이때 일지에서 두 개의 천간이 나와서 남자 사주에서는 재성이 되었거나 여명 사주에서는 관살이 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더 흉할 것이다. 즉 내 일지에서 좌우묘유에서 식상이 되었거나 또는 인수가 되었거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내 일지가 재성이나 관살이 되었고, 그 남자 사주에서는 이 재성이 혼잡으로 투출한 경우, 여명 사주에서는 이 관살이 혼잡으로 투출한 경우, 이때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요. 가령 을류 일주에 경금과 신금이 투출을 했을 때는 관살에서 두 개의 천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흉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다리 거치며 살게 되거나 혹 재가 하더라도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불미함이 있게 되거나 또는 운명에 심한 파도가 휘몰아치게 된다. 이 어떠한 여자는 이 다다익선으로 여러 남자 데리고 놀아보니 좋더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남녀 사주에서 합이 많은 것은 좋다고 알 수 없다. 합이 많으면 대체로 그 성격적인 특성이 끊고 맺는 결단심이 약하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 합은 격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일간과 일지와의 명암합은 나쁘지 않으나 일지암합에서 천간이 투출되었다면 조언하기 쉽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심할 점은 적군과의 합은 대흉해질 것을 상징하고, 악군과의 합은 점점 좋아져서 후반 인생이 평안해진다. 또한 일지암합된 자들은 연애 결혼을 많이 하고 득자 후 정식 결혼하는 경우도 많다. 남명, 재성은 처가 되고 관살은 자식이 된다고 하지만 사주에는 여러 종류의 격국이 있으며 무재성이나 무관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재성은 처이고 관성은 자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때 용의신에 의하거나 금묘하실로 판단하거나 합에 의한 판단으로 천간합이나 지지합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협공과 도충으로 육친을 판단하기도 하며 일지로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건 일지좌우묘유는 좀 흉하다 그래요. 즉 예를 들어서 이 묘목이나 이 오화, 그 다음에 유금, 자수.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재성이 되었거나 관살이 되었을 때, 가령 여명사주에 기묘로 태어났다면 이 묘 중에는 이 간목과 을목이 들어있는데, 이 기토는 이 간목과 암합이 되어 있다. 이미 암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간목이 투출되어서 남편이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을목이 투출이 되어서 남편을 삼았는데 이 간목 대운을 만났을 때 가정적으로 심각한 운에 처하게 된다 그래요. 이 각기 합을 하는 그러한 운으로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 구설이 될 수 있다. 이 마찬가지로 을류일주에 이 경금이 투출해서 남편을 삼았다면 문제가 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신금이 투출을 해서 남편을 삼았고 이 경금 대운이 오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되기 쉽다. 또한 신금을 남편을 삼았는데 운에서 이 정화 운이 왔다면 이 정화는 신금을 파극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 이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때는 이 개수에 해당하는 이 비방을 써라. 그래서 이 정화를 제어를 시켜버려라. 그러면 괜찮다 그래요. 일지가 시신이면 처궁이 시신이므로 처의 내조를 받아 해로하게 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일지가 흉신으로 천간 투출까지 되었다면 처의 내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부 폐제하고 부부 이별하기 쉽다. 가령 갑신 일주에 경금이 투출하고 기신에 해당하지만 이 정화나 병화가 있어서 경금이 순화된 경우나 또는 임수가 있어서 살인 상승이 된 경우에는 기신이 변하여 희신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하 유복의 복이 따르고 이 갑신 일주여서 일지가 기신이었다.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파극하고 경금을 생한다면 다 지어진 건물이 내려앉는 경우로 대흉한 팔자가 되는데, 즉 갑신 일주에 임수가 있어서 살인 상생을 하는데 내 사주 원국에 무토나 기토가 있어서 임수를 파극하는 그러한 사주였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므로 명식에 글자 한자 한자의 세심한 감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살인 상생을 반기는지 제사를 반기는지 사주 형편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남자의 식상이 시신이었다면 재성의 원신으로 재물과 관계가 깊어서 재물을 만드는 임기응변이 아주 뛰어나다. 또한 장외덕이 길하며 여자를 꼬이는 재주 또한 탁월하다. 반대로 무식상이라면 재물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더 갈구하고 찾는 마음이 발생하기에 무식상이라고 해서 돈 만드는 재주가 단정적으로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신약할지라도 식상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다. 이 필자 자신의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무식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버는 재주는 진짜 너무너무 없더라 그래요. 어찌되었건 비겁이 왕성하고 무식상으로 재성에 허약하다면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꿈꾸는 자이며 쟁제의 재물이나 처가 되기에 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겁탈이나 강탈하려는 마음이 강하며 집안의 도둑이 잘 들고 우애의 횡액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작 신약 사주에서 일간을 설계하는 식상은 기신이 되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식상은 자기의 인생 무대에 나타남, 자기 자신의 활동력 성분이 되는데 또한 성적 능력이 식상이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이 사주에 무식상이 되었다면 무식상, 그러니까 신약하기 때문에 식상이 없는 무식상이었다면 이 무식상 없는 것이 길작용으로 나타나고 이 비겁은 시신작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식상을 대신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비겁이 성 능력에 해당이 되고 나의 인생 무대, 나를
표출하는 그런 작용으로 나타난다. 가령 신약사주에 식상이 있어서 비겁을 설계하면 재물에 대한 탐욕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나친 친절이 폐절을 불러오게 되므로 무식상이 기량한 것인데, 무식상이기 때문에 비겁이 나의 모든 성격을 비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식재관을 감당할 능력이 되었다면 이 식상이 있어서 생겨하는 것이 좋다. 이 남녀명, 식상은 본신을 나타남이며 표현력이며 생식기이고 성적 능력이 되는데, 대체로 남자는 재성이 성적 대상이고 여자는 관살이 성적 대상이 되는데, 이 또한 각기 사주마다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성적 대상이 명식에 없는 경우 또한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주에 죄다 신약하면 비겁이 성적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인생 무대가 비겁으로 통변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점이 각기 있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